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개발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그래서 국가가 건축을 칠 수 있도록 건축용지, 주거지용지, 상업용지, 중공업지로 용적률 높은 땅으로 허가해 놓은 땅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확장해드리고 관리해드리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새만금 개발청 사이트를 통해서 네 번째, 이제 새만금의 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그 효과, 기대 효과와 그 정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하나씩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천천히 한번 보시고 또 따로 시간을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먼저 오늘 그 뉴스 나온 것 중에 새만금의 경제 특구를 네 가지에 없는 그 경제 특구를 해서 국내외 중소기업들도 대한민국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의 무가 없는 곳을 만들겠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금이 없는 곳, 무세금, 무규제, 무땅값, 무땅값.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기업들이 가장 반가울 것 같은데요, 무노조. 이 네 가지의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의 최초의 특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대기업들도 해외로 가는 부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로 나가려고 해외 투자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국내에 새만금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을 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없는 경제 특구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대한민국에 투자할 거면 새만금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업이 제일 많이 투자를 하면 일자리도 계속 많아요. 가장 많은 곳이 새만금이고, 일자리가 가장 많다라는 건 뭐죠?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된다라는 거죠. 고정인구도 유동인구도 가장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새만금은 아주 큰 면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일자리, 일터, 쉼터, 놀이터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아주 완벽한 신도시로, 그것도 신경제 수도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뭐 교통 인프라도 다 갖추는 거죠. 한만공항, 철도, 도로까지. 그래서 전국 어디나 2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처음부터 동시다발로 시작하고 개발하고 출발하는, 그리고 2023년도까지 완공을 해야만 하는 그 조건, 출발해서 목표 지점과 기간을 정해져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한다라는 것도 정말 이렇게 안전하고 확실하고 기간까지 보장되고 국가와 또 정부가 보장하는 개발 계획 사업에 확정되어 있고 허가되어 있는 땅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자체, 기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아시는 만큼 보이고, 아시는 만큼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뉴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또 이제 본론적으로 새만금 개발청의 네 번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사업으로 비율을 갖고 하고 경제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을 해왔는지, 이 내용이 다 담겨 있거든요. 하나씩 읽어보면 이게 간단하게 되는 부분은 넘어가고요, 좀 상세히 해야 할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 추진 배경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흐름이 트렌드가 흐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잡았어.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배경을 잡은 거고요. 2017년도에서 2040년도까지 약 72%의 시장을 재생에너지로 시키겠다. 거기에서 48%는 태양광, 풍력은 24%를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2050년도까지는 전 세계가 전기 사용량 50%가 태양광이나 이렇게 풍력을 위한 그런 재생에너지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내용을 갖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해서 사업의 추진 목적을 얘기를 좀 드렸고, 이건 이제 매립해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개발 좀 촉진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새만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리한 게 뭐냐? 재생에너지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광활한 면적을 활용해서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라는 거하고, 첫 번째 다시 조금 더 얘기하면 대규모의 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새만금이기 때문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아주 입지적으로 조건상 너무나 좋다라는 부분이고 유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새만금 개발 공사가 되면서 설립을 하면서 사업을 추동력 있게 공사가 직접 확보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속도를 낼 수 있다. 속도를 내서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추진력 있는 부분을 확보한 게 바로 새만금이다 라고 선택한 그 강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네요. 이제 사업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총 3kW의 그 시장을 하는데, 이제 새만금 총 면적에서 한 9%대 9.4%대 면적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까지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기관에서 개발하는 기관들 퍼센트를 좀 표시를 한 거니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총 사업비는 6조 6천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진행해서 2018년도에서 22년도까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 기간을 발표를 했고요. 대상 지역으로는 공항 주변이나 개발이 수요가 낮은 곳을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알죠? 공항 주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소음 때문에 개발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공항 중심 주변이나 주변이나 또 이제 그 개발이 될 수 없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개발이 낮은 지역을 6군데를 지정을 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6군데를 지정을 했는데요. 이 첫 번째가 지금 산업 연구 용지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태양광으로 120만 평.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면적이 산업연구 용지예요, 여기가요. 근데 이제 321만 평을 여기다 개발하겠다. 세 번째가 이쪽 국제협력 용지예요. 여기도 그것도 321만 평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도 국제협력 용지인데 이제 200만 평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가 방조제지 약간 내부 쪽이에요. 여기는 풍력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9만 평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 여섯 번째는 산업단지 이쪽 안쪽으로 해서 산업연구용지 여기도요. 여기다 이제 연료 전지로 5만 평 정도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위치가 다 지정하고 면적과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추진 체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새만금 개발 공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새만금 개발 공사가 하는 게 무엇인지, 청사가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기타 관계 부처들이 하는 일들과 부처들을 관련된 기관들을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그간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를 쭉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과정을 이렇게 좀 쭉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쭉 참고하시면 되고, 주민설명회를 언제부터 해서 어떻게 민간 협의회를 개최했는지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대 효과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결정되고 예타가 통과될 정도 자율자동차 그 예타 통과될 때 국제공항이니까
다 통제될 땐 그 시점들이 새만금에서는 GM대우 부분이나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자리 부분이나 지역 경제, 군산 지역 경제에 대해서 아주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돕고 추진하고 있고 새만금 개발에도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먼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새만금에 무슨 태양광 판을 만들려고 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의 관점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이제 새만금 전체를 보고 군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순번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개발 사업이나 순차적으로 도시가 형성될 때 갖춰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는 또 이제 군산의 그 경제적인 부분에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같이 안고 가야만 했던 또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재생에너지가 그 텀에 그 기업들이 관련된 기업이 먼저 투자가 되면서 개발을 하면서 더 기업들이 투자에 민간 투자나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는 데에도 많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 어떻게 된다, 뭐 좋다, 나쁘다 그거보다는 새만금 전체 개발 단계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먼저 새만금 개발청에서 계획을 하고 국가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어차피 전 세계 트렌드, 에너지 트렌드가 재생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하면서 발빠른 그 축으로 일자리를 또 만들어주고 그걸로 경제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새만금 개발 사업이 더 추진할 수 있게 태양광이나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다시 그걸로 수입을 창출한 거 그 지역의 산업들이 들어온 산업 기업들이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수입을 다시 새만금 개발 투자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 채널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새만금 전체의 큰 시장에 개발하는데 그 타이밍에 그 시기에 그래도 적기적인 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생각을 하고 어찌하든 새만금을 개발해서 계속 기업들이 투자하고 정부가 투자해서 무언가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매체들을 만들어내는 거에는 아주 긍정적인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요소를 작용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대 효과를 뭘로 보면 일자리를요, 이 신재생 에너지로 고용 효과가 여기 보시게 되면 97,474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내고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진행 동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 그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원들이 발표를 한 게 25조 4,423억 원의 생산 효과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생산 효과를 연구로 그런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했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는 6조 9,852억 정도를 연구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서 이런 기대 효과를 보는 거죠. 그 사이에 또 기업들도 계속 투자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새만금 개발들이 이렇게 되면서 채워지는 동안 신재생 에너지가 먼저 출발을 해서 일자리와 경제효과와 부가가치를 유발해내면서 또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그 자리를 채워가고 또 새로운 관광이나 2024년도까지 완공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세계 최초의 수변도시, 스마트 도시에 대한 그런 개발을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빠짐없이 끊임없이 계속 군산 그 경제 부안을 중심으로 세계의 지자체가 균형하게 계속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새만금 전체의 경제 수도의 경제 수도의 개발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화석 연료 대체가 약 연간
17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해낸다는 거죠. 에너지를. 그리고 또 이 온실효과에서 약 30년 된 그런 그 소나무들, 아니 소나무는 30년 된 나무들을 한 30억 그루 정도의 그 온실효과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경제효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국가에서 새만금개발청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쭉 만들어 놓았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저보고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태양광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풍력을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풍력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 사이트를 통해서 새만금 국가에서 어떻게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무엇을 할 건지 100%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공개된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할 때 입지 부분이나 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이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를 어떻게 보는지, 그냥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만 쬐끔하게 볼 것인지, 동아시아권에서 경제 중심지로 볼 건지, 물류의 거점 중심지로 볼 건지, 서해안의 중심지로 보아서 이 축으로 모든 것이 동아시아권이 모두 다 개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아주 최상의 입지이고, 대한민국 앞으로 지금부터 천년 도읍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입지를 갖춘 곳인지 여러분들이 크게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새만금으로 가라는 그 말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새만금 타이밍은요, 내년이 되면 가면 갈수록 더 확실성은 계속 높아지고 기업들은 계속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토지 투자의 개발지역 토지 투자의 가장 최고의 조기는 도로 나기 전이고 도로 착공 전입니다. 그래서 완공, 기반 시설들이 완공되기 전에 투자하는 게 아주 최소의 비용을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걸, 적기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제가 모든 사람 지금 새만금 감사 들어가 있잖아요. 국정감사.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다 알게 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아는 건 상식이지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일 때 돈이 되는 거지, 상식일 때는 내가 가진 돈으로 개별 등기로 땅을 살 수 있는 건축용지를 도시지역 땅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회 자체가 여러분들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를 하루 한 달 1시간 1초라도 빨리빨리 활동하시고 빨리 알아보시고 몰아서 공부하시고 몰아서 확인하시고 빨리빨리 움직이시고, 뭐 직장이신 분은 월차 내서 오세요. 그게 돈 버는 것이고요. 자영업체 운영하시는 분은 저 하루 시간 반나절 뺀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고 사업이 어떻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와 비선수 차이는 뭐냐, 우선순위를 아냐 뭐냐예요.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하냐, 그것 때문에 사업 판이 바뀌고 자산의 판이 바뀌고 내 인생의 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라도 빨리 상담 보시고, 이제 입지 부분이 토지 투자가 어려운 건 입지를 못 보기 때문인데, 저희같이 입지가 검증이 됐고 용도로 확실성을 보장이 됐고 국가가 허가되어 있는 땅으로 중심적으로 핵심 생명도로에 붙어있는 요충지, 사거리 코너, 도시의 중심지로 갈 수 있는 땅들을 여러분의 입지를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첫 투자 망설이지 마시고요. 처음이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부동산 자산거래 투자 전문 성공 경험이 많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처음부터 정말로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그 귀하게 모신 자산을 최대한 안전하게 확실한 곳에서 수입을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처음에서 끝까지 원스톱으로 자산을 관리해드리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박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5번째 시간으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